반갑습니다. 뜻깊네요. 이런 거는 우선 발표를 하기 앞서서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약 30만 명의 공개장터 회원들과 함께 겪은 이야기고, 그들과 함께 협력적 소비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겪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협력적 소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럼 혹시 중고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중고물품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쓰지 않은 물건들을 거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많지는 않네요. 그 경우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셨나요? 이것도 너무 많나요? 1년에 한 번 하셨나요? 그죠?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거는 저와 저희 그 경계에서 친구들과 같이 함께 고민했던 이야기입니다. 협력적 소비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가 쓰지 않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또는 친구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근데 이 협력적 소비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편으로는 옷장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보다 카드가 더 많고 더 많이 소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이 물품에 대해서 어디에 저장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옷을 하루에 입을 수 있는 옷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면 나머지 옷들을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면 나머지는 또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갈수록 지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점점점 쓰레기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거예요. 이거를 과연 저희가 풀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맞죠? 그건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여러분 풀 수 있어요. 가진 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은 사람한테 주고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또 주고, 이런 거를 우리는 공유라고 말을 합니다. 즉 소비에서 우리는 공유의 시대로 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는 간단했습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업그레이드 하고 난 다음에 4기가짜리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1기가짜리는 기존의 메모리를 버려야 했던 거죠. 하지만 1기가짜리를 분명히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을 확률이 더 드물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버리나요? 아니면 아까처럼 옷장에처럼 쓰레기통에 넣나요? 아니면 옷장에 그냥 넣어놓나요? 창고에 넣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불편함을 구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상의를 한 끝에 중고 사이트 같은 데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올리는 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PC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야 돼요. 이게 한 얼마의 가격에 올려야 될까도 검색을 해야 되고 제품명 또한 해야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회원가입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다 하는데 13분 이상이 걸렸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에 제 인생의 최고의 난제였고요. 왜냐하면 이 물건들이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죠? 이 램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계속적으로 옷장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창고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과연 해결하면 그럼 나는 이걸 누구랑 거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기가짜리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고민했어요. 그럼 더 빨리 더 공유를 더 시켜서 누군가가 이걸 가져가서 내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 4명과 함께 이 고민을 해결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고민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예전에 다니던 KT라는 회사를 나왔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라는 경제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스타트업. 정말 스타트업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번개양터가 처음에 해결을 하기로 했던 거는 바로 13분입니다. 이 13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고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한 끝에 결국 그러면 쉽고 빠르게 공유시켜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라는 말을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에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이폰으로 해결을 했어요. 아이폰에서 GPS가 있잖아요. 그다음 카메라도 있고 바코드 리더도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언제 누구든지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앞으로 모두 다 가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갖고 싶은 핫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저는 2009년에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번개양터라는 그러니까 물품을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13분에 걸리던 이런 과정은 아이폰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공유도 너무 쉽게 한 번 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얻어낸 수익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단 시간을 얻어냈어요. 3분이라는 시간이 있죠. 10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게 올리면 끝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쉽게 거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에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바로 공유가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 사업을 하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과연 내가 얘를 믿을 수 있나? 라는 거죠. 얘가 물건을 줬을 때 나한테 돈을 안 줄까? 줄까?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을 했고 정말 눈물 나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얻어가기 시작했어요.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기존의 인터넷과 다르게 사람을 드러낸다. 사람을 드러내고 이 사람은 기존의 인터넷 시스템과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끼리 구축을 하다. 번개양터 안에. 그리고 트위터와 같은 팔로우 시스템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치관을 느끼고 물품을 거래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래하느냐에 대한 그런 힌트를 스스로 표출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자기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원하는 상품, 그렇죠? 바디로션, 이 사람은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거를 쓸 수 있게 입력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언제 가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조약하고 되게 힘든 디바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쓰는 몇몇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차 신뢰가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물품을 거래할 때 PC에서 댓글을 썼을 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언제 어디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실시간 대화 창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예전에 거래했던 사람 또는 이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피테이션을 만들었죠. 평판도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번개양터는 아주 미약하지만 작은 신뢰를 조금씩 쌓여가고 있고 앞으로 그 신뢰는 계속 쌓아갈 겁니다. 그것도 30만 명의 회원들과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유가 너무 쉽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도 많이 생각했어요. 과연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만들었을 때 정말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벤처 경진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스타트업 위켄드라는 벤처 경진대회고요. 4명이 이렇게 참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상을 탔어요. 상을 타고 미국에 있는 테크크런치라는 벤처 소개하는 사이트에 소개가 됐죠. 근데 운이 좋게도 애플에서 저희를 프로모션 해줬어요. 가능성 있는 앱. 정말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번개양터가 조금씩 유명을 해지면서 번개양터에 올라온 물품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아고라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업 위켄드에서도 저희를 약간 알아봐서 아시아에 있는 유명한 벤처기업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삿포로 컨퍼런스에서도
카카오톡과 함께 소개하는 영광을 얻었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번개양터는 어느 순간 9월 달에 인기의 8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고요. 사용자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95점. 저는 물품을 팔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 자랑. 단지 그냥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30만 다운로드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100만 원 꼭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옷장에 숨겨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창고에 숨어 있던 기존에 버려야 되고 집으로 더럽힐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물건들이 점점 번개양터 안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미약하게 시작한 번개양터가 어느덧 9월 달에는 15만까지 갔고요. 물품이에요. 한 달 등록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20만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렇게 박수 안 치시나요? 정말 작은 변화고, 이거는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번개양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이라도 없나요? 제가 나중에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없네요.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으셨어요? 네. 저 물건 팔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무료입니다, 어차피. 그죠? 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 번씩 알아볼까요? 붕어빵이 있어요. 저 생각에 붕어빵을 팔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붕어빵을 파는 게 아니라 붕어빵 기계를 통째로 팔고 있습니다. 그죠? 강하게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그 기간 동안 18만 원 주고 다시 되팔아서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에게 넘겨주는 거죠. 버려야 될 고철을 다시 또 누군가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박수 좀 더 크게 치세요. 그리고 저도요. 더 팔아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름 되게 잘생겨서 가격도 되게 비싸게 해놨습니다. 그죠? 저 팔아요? 함부로 팔지 마세요. 이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요. 이런 분도 파셨어요. 자, 산 사람은 누구 모르겠어요. 이분은 약간 좀 그래요. 근데 대구에서 올려주셨고요. 같이 찾으시대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돼요. 가격은 100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돈을 받고 거래하고 물품을 교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람이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택배비 착불로 하거나 아니면 택배비를 포함해서 물건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품을 몇 개 나누고 있고 자기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단계는 아니길 바랬는데 남자친구까지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번개양터가 개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품을,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그런 사람들도 함께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딸기를 하우스에서 바로 찍어서 물품을 올렸고 오프라인 사장님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연예인들이 쓰던 소장 물품을 얻고 싶다. 물론 이제 좀 좋은 의도로. 좋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내 여자친구를 구경을 하는 곳에 빠져 있었어요. 제 친구랑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그 친구가 신메달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언젠가 보려는데 가방이 올라온 거예요. 내 여자친구 동묘에서 신미라 씨가 매던 가방. 근데 이거를 망설였죠. 2만 원인데 과연 이 가방을 살까? 정말 2만 원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좋아하니까 샀어요. 사서 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내 친구한테 너무 좋아서 내가 너를 이거 사줬다 하니까 친구가 필요 없다고. 저희 집에 있고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번개양터를 설치하신 분이 계시다면 직접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되게 운이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번개장터에서 굉장히 홀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페인 또는. 그 회원들 중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카툰을 쓰는 작가가 번개장터 안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안 좋았던 경험을 번개장터에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재밌게 희화해서. 이분의 경험은 그 중에 20개를 연재하기로 했고, 그 중에 첫 번째 편은 직거래 하러 갔는데 30분째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이거 거래도 안 해보셨으니까 이거 없겠네요. 앞으로는 겪게 되실 거예요. 남편분 도와드릴게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30분째 기다렸는데 누군가한테 문자가 왔어요. 판매하기로 했던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했다. 허무함에 지쳐서 이렇게 카툰을 쓰고 사람들과 올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나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상한 감정을 다독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 잊고 싶지 않나요?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 거는 제가 번개장터를 계속 무료로 그리고 제 친구들의 퇴직금을 바쳐가면서 그죠? 무료로 하는 이 어플에 대해서 왜 할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항상. 그러다가 가끔 답을 얻기도 해요. 그 답을 얻는 것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미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아픈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포항에서 시간 강사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선택했던 방법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은 가진 것을 다시 이분한테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했고 어느 순간 비행기표를 얻었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네. 이렇게 얻었어요. 얻고 이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바로 올리셨어요. 이 후기를. 자, 이걸 읽어드릴게요. 번개장터의 힘. 성수기로 인해 몇 달 동안 힘들어서 아이폰 앱으로 알게 된 번개장터. 이걸로 저 옷과 가방, 신발이 있었던 거 다 팔아서 결국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보러 올 수 있었네요. 아픈 둘째 애가 이제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어릴 적 어려서인지나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개장터는 되게 또 다른 힘이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가진 것은 옷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옷이 모여서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주고 이 가치가 비행기표가 됐죠. 그리고 결국엔 이 사람들한테 행복이라는 것을 인해서 다가왔다는 거죠.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 사람을 믿고 믿은 사람에게 다시 받았을 때 더 큰 가치가 된다는 거고 이거는 번개장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개장터는 이러한 최고의 행복을 저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4명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4명이서 30만에서 7만을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죠. 번개장터는 공유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회원들과 함께 더 멋진 것들 그리고 더 멋진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그것에 동참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